네, 후보자.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 기준, 네, 또 하나의 국민적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가 찬 특혜 후보들 투성이다. 그런데 기가 찬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업, 가족, 예, 찬스, 예, 예. 기가 찬. 예. 그런데 이제 이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저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또 오늘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 삼성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 하려면 삼성 찍고 와야 된다 이런 시그널 주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랫동안 노동운동 쪽에 몸담고 계시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오해일지 아니면 정말 우려일지 굉장히 좀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향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다면 이게 균형 잡힌 노동행정 펼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19개월간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예. 삼성그룹과 삼성전자가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방침을 지금 현재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대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못 미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 앞에서 이제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 기자회견하고 또 현재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삼성전자가 노사 협의회와 올해 임금 조건 합의를 해서 공표했고, 근데 노조는 이게 무슨 무노조 경영 폐기냐? 이재용 부회장의 자택 앞 농성을 비롯해서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고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임금 교섭 체결한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등 다른 삼성 그룹사 노조 중에 그 회사가 노사 협의회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을 넘어서서 노조와 합의한 곳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상당히 문제 있죠. 후보께서 이러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행태가 노조가 갖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노동조합의 노동상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율 보장하고 후보께서 장관이 되시면 특정 기업은 물론이고 또 이제 균형 있고 또 정의로운 그런 노동 행정 펼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실 수 있으신가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치고 죽고 여전히 후진적 그 재해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어쨌든 고용노동부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다른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해 4월 제가 주최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중대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조사 자료 등 정보와 통계를 함께 공유하자는 큰 원칙에 전국 단위 노사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인식을 함께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전문가가 이 원칙에 동의한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의 가장 큰 수혜자가 노동자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기업입니다. 사업주이기 때문입니다. 산재예방 선진국인 영국 같은 경우도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가 결정된 사건의 요지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피해 규모가 커서 사회적 관심이 큰 특정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과정, 결과보고서 모두 공개합니다. 10만 명당 산재 치명률로 봤을 때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 의무 위반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개요, 설명은 물론 처벌 내역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안법에 의해서 산재 발생 건수를 공표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2명 이상 동시 사망 등 일부 사업장에 제한돼 있어요. 공개되는 내용은 재해자 수와 재해율,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등 매우 제한적이고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등 사고조사 결과가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참사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사고조사 자료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그 사업자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거 충실히 이행하셔서 중대재해 한해서 원인 규명, 예방, 또 사고 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 이거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등 민간정보 제외하고는 재해조사 의견서 등 사고조사 결과를 최대한 공개할 의향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중요한 동의를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실천하셔야 되고요. 제가 정의로운 전환 관련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으로 산업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 아니고요. 그 과정에 피해를 보는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여기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도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 지원법이 발의돼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동부도 지금까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왔었습니다. 동의하시죠? 하지만 이거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공청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께서 장관이 된다라면은 올해 빠른 시간 회기 안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뭐 법이야 저희가 만들지만 또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해주시고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적극적으로 하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를 알았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OECD 주요국에 비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습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고용 형태는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해서 고용 안전망을 더 강화할 필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후보께서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도 이게 무조건 전 정부 정책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발전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시대 정신의 반영인데 당선인께서 보완 발전해 나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제도들은 반드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